한국판으로 리메이크된 종이의 집. 지난 6월에 파트 1이 공개된 이후 12월 9일 파트 2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파트 1에 해당하는 1에서 6화가 먼저 공개된 이후에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때문에 파트 2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평소에 저라면 안 봤을 것 같기도 한데 마침 집에서 강제로 휴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드라마들을 좀 보다가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 2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재벌집 막내 아들 겁나 재밌더라고요. 자, 그렇게 종이의 집 파트 2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답답한 드라마였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통해서 제작진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드라마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파트 2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대체로 파트 2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평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파트 2가 더 지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건의 전개가 상당히 더디다는 것입니다. 극중 빈 공간이 많다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10초씩 건너뛰기를 하면서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라고 만든 것이라면 시대를 앞서간 것이라고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물론 그걸 진짜 의도했다면 그냥 데이터 낭비만 생긴 거겠죠. 자, 앞서 제가 사건의 전개가 더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시나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야기라는 개념과 플롯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야기는 뼈, 플롯은 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철수라는 캐릭터가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하굣길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철수가 집에 갔다라는 것이 스토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플롯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집에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 플롯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조폐국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극중에서는 그 사건의 가지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파트 1, 2를 합쳐서 총 8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사건들이 손에 꼽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생각해보면 한 회차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이 독립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작은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없더라도 큰 틀에서 이야기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가 그런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것은 촘촘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종이의 집은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큰 사건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사건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작은 사건들은 거의 없고 큰 사건 몇 개로만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극중 인물인 베를린에겐 희귀병이 있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이 이야기 전개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단에서 이것을 빌미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좀 설정들은 잘 깔아놓았는데 이것을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에는 제작진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그들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종이의 집을 통해서 제작진이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현대판 홍길동전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로운 도둑, 착한 범죄자의 이야기의 틀로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나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개하기에 종이의 집은 초반 설계부터 상당히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카레스크, 종이의 집의 원작이 만들어진 스페인에서 유래한 장르로 악인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종이의 집은 피카레스크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카레스크 장르를 보는 관객들이 주인공들에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빌런이기 때문에 웬만한 서사가 없다면 쉽게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주인공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그들에게 몰입하고 공감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화 초반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잘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종이의 집도 각 인물들이 작전에 합류하게 되는 동기를 만드는 것에 상당한 공을 들였어야 합니다. 파트 1 공개 당시에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죠. 각 인물들이 작전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 동기가 전혀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몰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회차마다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면서
그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 사상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들을 표현하는 일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은 인질의 안위보다는 그들의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라는 것이죠. 즉 드라마 자체가 대놓고 강도단은 착한 사람, 정치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이야기를 전개시킨다는 것입니다. 잘 만든 피카레스크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경계를 상당히 모호하게 그려내어서 관객들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하는데 종이의 집은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드라마 자체가 강도단은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전개를 시키고 있으니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다른 나라에서 웃으며 다시 만나서 과거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적어도 요즘 세대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면 그냥 범죄자입니다. 자, 이쯤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범죄 스릴러 장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드라마입니다. 강도단들 사이의 유대관계나 인질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들 또한 범죄 드라마로서 그 기능을 다 한 뒤에 발생해야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수와 경찰의 머리싸움도 흥미롭게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 번씩 치고받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치밀한 계획에서 나오는 두뇌 싸움의 느낌보다는 그럴 줄 알고 이것도 준비했지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흥미롭게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일부 배우의 연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박혜수 배우의 연기에는 상당히 흥미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 그다지 추천할 만한 드라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